판정을 받은 콜센터 직원들은 서울, 경기, 인천 등 곳곳에서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했습니다. 유럽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확진자가 10,000명에 육박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이탈리아 전역에 이동 제한령이 내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자와 간접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 워싱턴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불안감을 이용한 상술도 판치고 있습니다. 일부 병원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며 특정 약이나 주사를 팔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들어오면 얘네들이 걔네들을 다 잡아먹어요. 약국에 들어가 낯을 보여주며 약사를 위협한 6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마스크를 달라며 협박했습니다.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는 말이 여실히 현실이 됐습니다. 하루 새 추가된 코로나19 환자는 100명대로 떨어졌지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초비상입니다.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콜센터 직원과 가족이 70명 넘게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까지 서울 확진자 수가 총 140명대였는데 이렇게 집단 감염이 한 번 생기는 게 무섭습니다. 신도림동 현장에 나가 있는 우현기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자, 지금도 검사가 계속 진행 중이어서 이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던데요. 정확히 몇 명입니까? 예, 이곳 서울 신도림동 코리아빌딩 보험사 콜센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오늘 오후 6시 반까지 총 73명입니다. 콜센터 직원 69명과 이들과 접촉한 가족 4명 등 확진자를 포함한 숫자입니다. 보험사의 상담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이 콜센터가 있던 11층은 폐쇄됐고 콜센터 소속 직원과 교육생 등 207명 전원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검사를 마친 직원들은 자가격리 상태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런 대규모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현재까지 확인된 확진자만 5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한 봉화 푸른요양원이나 이스라엘 성지순례 사례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자, 감염 경로를 알아야 확산을 막을 텐데요. 최초 확진자는 아직 모르는 건가요? 예, 최초 감염자가 누군지 또 어떤 경로로 감염이 됐는지는 아직까지 확실치가 않습니다. 지난 8일 확진 판정을 받은 노원구에 사는 50대 여성이 콜센터 직원 중 최초 확진자이긴 하지만 오늘 확진된 동작구 거주 30대 여성이 최초 확진자보다 먼저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보건당국은 최초 감염자와 감염 경로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나머지 콜센터 직원들의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내일 오전부터 나올 걸로 보이는데요. 이미 직원 가족들의 감염 사례가 발생해 확진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신도림동 코리아빌딩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문제는 2차 감염입니다. 콜센터에서 감염된 직원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가 가족 혹은 지인들에게 이미 퍼뜨렸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직원들의 거주지는 서울 12개 자치구와 인천, 경기 지역까지 다양했고 이들 중 일부는 확진 판정을 받은 오늘 그 전까지 자유롭게 다녔습니다. 이어서 조영민 기자입니다. 신도림동 콜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직원들의 거주지는 수도권 전역에 퍼져 있습니다. 서울은 노원구와 은평구 등 강북 지역부터 강서와 양천, 관악, 동작, 금천구 등 서남부 권역까지 25개 자치구 가운데 12개 자치구에 확진자 거주지가 있습니다. 인천과 경기를 포함하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확진자 13명이 거주하는 인천시는 미추홀구와 부평구 등 6개 자치구에 확진자가 퍼져 있고 경기 광명과 부천, 김포시 등도 콜센터 확진자가 사는 곳으로 확인됐습니다. 타 지역 거주 근무자에 대해서는 아직 검사와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문제는 지역사회의 2차, 3차 감염 가능성입니다. 콜센터 직원 상당수는 신도림역, 구로역 등 이용자가 많은 지하철을 이용해 출퇴근해왔습니다. 일부 직원은 증상이 나타나고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장례식장이나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다녀왔다는 동선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콜센터 직원 남편이 확진 판정을 받는가 하면 인천 식당에서
콜센터 확진자와 옆 테이블에서 식사한 50대 남성도 감염되면서 2차 감염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신도림동 콜센터 관련 방역 성패가 수도권에서의 코로나19 확산의 분수령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콜센터가 있는 코리아 빌딩은 지하 6층, 지상 19층 규모로 웨딩홀, 상가, 오피스텔 등이 입주해 있습니다. 6층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무실도 있는데요. 건물 앞에 설치한 임시 선별진료소에는 검사를 받으려는 입주자들로 긴 줄이 들어섰습니다. 이어서 권솔 기자입니다. 무더기 확진자가 나온 보험사 콜센터 입주 건물로 긴급 방역에 나선 보건소 차량이 드나듭니다. 1층 입점 3가는 모두 텅 빈 채 문이 잠겼고 폐쇄 조치를 알리는 안내문만 붙었습니다. 사무실을 전담폐쇄를 했고요. 오피스텔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신 곳은 폐쇄는 아니고요. 반면 건물 앞 임시 선별 진료소에는 몰려든 입주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앞다투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근데 이쪽 같은 건물이라는 자체부터 염려가 되는 거죠, 뭐. 콜센터 입주 건물은 지하 6층, 지상 19층 규모입니다. 1층부터 12층까지는 상업시설과 사무공간으로 콜센터 등과 함께 웨딩홀 같은 다중이용시설도 입점해 있습니다. 이 중 집단 감염이 확인된 콜센터는 11층으로 207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7, 8, 9층에도 같은 회사 콜센터가 운영됐는데 이곳에서 일하던 500여 명도 검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여기에 13층부터 19층까지 입주해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140세대도 검사 대상입니다. 같은 엘리베이터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층이 달라도 이걸로 인해서 이제 감염이 될까가 좀 이 건물 6층에 4.15 총선 캠프를 차렸던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도 검사를 받았지만 음성 판정됐습니다. 윤 전 실장 측은 조만간 캠프 사무실을 옮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신도림 콜센터 집단 감염의 여파로 금천구 마을버스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콜센터 직원의 가족이 마을버스 운전자였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초록색 시내버스가 시장 앞 좁은 도로에 있는 정류장에 멈춰섭니다. 자세히 보니 버스 앞 유리창에 금천 영일이라고 적힌 종이가 부착됐습니다. 소규모 마을버스 운행이 중단되고 대형 버스가 마을버스 노선에 투입됐습니다. 서울 독산역을 중심으로 운행하는 금천 마을버스 운전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운행 일지나 CCTV를 돌려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니까 접촉자 같은 경우가 있으시면 자가격리. 마을버스 운전자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신도림 콜센터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근무자의 가족이었습니다. 관할구청은 운수회사에 확진 사실을 전달했고 오늘 해당 노선 첫 차부터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차고지는 어제부터 이렇게 출입이 통제됐는데요. 운행을 중단한 버스 18대에 대한 소독 작업도 진행됐습니다. 해당 노선을 운전하던 기사 57명 전원에 대해서도 자가격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내가 그 버스를 탔는데 그분이 만약 확진자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저 같아도 좀 무서울 것 같아요. 떨리죠. 무섭고 겁나죠. 이거는 이게 폐렴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치료를 받아도 이게 그냥 바로 낫는 게 아니고. 관할구청은 음성 판정받아 격리 해제되는 운전자가 차례로 복귀하는 대로 다시 운행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근무 환경이 비슷한 서울 시내 다른 콜센터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안내를 하고 있는 1339 콜센터와 다산 120 콜센터는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등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여현교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의 모습입니다. 수십 명의 직원이 마스크를 쓴 채 좁은 공간에서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시간을 한 달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2월 11일 촬영한 1339 콜센터 직원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침방울이 많이 튀는 업무 특성 때문에 지난달 말부터 직원에게 마스크 지원금을 주고 있지만 신도림동 콜센터는 남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증상 상담을 받고 있는 1339 콜센터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쓰면서 오는 거 1층에서 다 하고 안에 무식 안에서 아니고 1339 센터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270명의 직원을 3곳에 나눠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로 재택근무 도입도 논의 중입니다. 지역 상담 시스템에서 설치해가지고 집에서도 우리 상담원분들이 받을 수 있게끔. 서울시가 운영하는 다산 120 콜센터도 직원 230명 중 일부를 집에서 근무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평상시에 앉는 자리보다 2자리 또는 3자리 건너뛰어서 직원들 간의 거리 자체를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서울의 모든 콜센터를 긴급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여연규입니다. 팬데믹,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한다는 뜻인데 WHO가 팬데믹 위협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먼저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집단으로 나온 미국 크루즈선은 오클랜드항에 정박했는데 우리 국민들은 아직 못 내렸습니다. 오클랜드에서 윤수민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엿새 동안 미국 서부 해안에 머물고 있던 그랜드 프린세스. 오클랜드 항구에 근접하자 승객들의 환호가 터져 나옵니다. Look at that, yes! Woohoo! I'm so happy to hear other passengers. They're so happy to be outside. They're so happy to be at the Bay Area. It's very cool. 코로나19가 집단 발병한 크루즈선이 도착하자 항구 주변엔 긴장감이 감돕니다. 네, 지금 제디 반대편 항구로 그랜드 프린세스호가 보이실 텐데요. 네, 미 정부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가족들은 물론 취재진들까지 접근을 이렇게 통제했습니다. 앞서 승무원 등 46명을 조사한 결과 2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크루즈선에 3,500여 명이 타고 있었던 만큼 추가 검사가 진행되면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선 확진자 21명이 병원으로 이송된 가운데 2,000여 명의 미국인 승객은 4곳의 군사기지로 이송된 뒤 2주간 격리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영국과 캐나다도 전세기를 통해 자국민들을 귀국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 국민 4명은 배 안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측은 미국 정부와 하선 과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remaining passengers will be transported again through very, very carefully controlled environments. 나머지 1,100여 명의 승무원들은 배에서 남아 격리 조치와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미국 오클랜드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자,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까지 확진자와 간접 접촉한 것으로 드러나 워싱턴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코로나19 위험이 과장됐다고 말해온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일에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워싱턴에서 김정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 본인에 대한 질문이 쏟아집니다. 퇴장한 트럼프 대통령 대신 답하는 펜스 부통령. Let me be sure and get you an answer to that. I honestly don't know the answer to the question.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자들과 잇따라 간접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 그의 감염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 겁니다. 지난 2월 후원회 모임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악수한 슐렘 미 보수연합 의장과 질병예방센터 방문 때 동행했던 콜린스 하원 의원, 전용기 함께 탔던 게츠 하원 의원, 세 사람 모두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기 전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드러나 현재 자가 격리 중입니다. 올해 나이 74세로 코로나19 고위험군에 속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에도 세균 공포증이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He's coughing in the middle of my answer. If you're going to cough, please leave the room.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서 확진자와 오랜 시간 긴밀한 접촉을 하지 않았고 아무 증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코로나19 위험도는 낮다는 주장과 함께 유세 일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본인마저 위험에 노출된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필요시 격리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국가별 확진자 수를 비교해보면 중국 다음으로 이탈리아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습니다. 이탈리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전국에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이탈리아 수도 로마의 한 대형 매점. 시민들이 생필품을 사기 위해 몰려듭니다. Non ci sarà più la zona 1 e la zona 2 della penisola. Ci sarà l'Italia, un'Italia zona protetta. 이탈리아 정부가 전국에 이동 제한령을 내렸습니다.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봉쇄 지역을 하루 만에 전국으로 확대한 겁니다. Tutta la cittadinanza di restare in casa, evitare uscite inutili, evitare gli assembramenti. 이에 따라 주민 6천만 명은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업무 등의 이유를 제외하곤 거주 지역을 이동할 수 없습니다. Spostarmi di città, vado all'estero, i viaggi che dovevo fare sono saltati, quindi anche per la paura delle persone. 확진자는 연일 1,000명 넘게 늘어나면서 10,000명에 육박하고 있고 사망자는 450명을 넘었습니다. 이처럼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는 이유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고령층 비율이 꼽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초기 방역 자체가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중국인 관광객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중국발 직항기 운항을 전면 금지시켰지만 아직까지 최초 환자의 감염 경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활발한 교류를 하는 롬바르디아 지역의 경우 중국인 약 8만 명이 섬유 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The virus is spread all over the city. It's good to close all the shops. 이런 가운데 교도소 폭동도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Noi stiamo qua perché abbiamo i nostri cari qua dentro, c'è il coronavirus, siamo tutte preoccupate per questa cosa, magari ecco loro hanno fatto già un assalto. 정부가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면회를 금지시키자 탈옥 등의 과정에서 죄수 7명이 숨졌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보시다시피 유럽 전체가 비상입니다. 특히 프랑스는 장관까지 감염됐습니다. 프랑스식 인사법, 비주라고 부르죠. 볼키스 자제령까지 내려졌습니다. 파리 김윤종 특파원이 전합니다. 문화장관을 포함해 코로나19 감염자가 1,400명을 넘어선 프랑스. 프랑스 정부는 무엇보다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통 인사법인 볼키스와 악수도 자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Comme ça, on se fait plus la bise et on se touche plus. Ça évite les microbes. Oui, on fait comme ça. On se fait comme ça avant. 대안으로 청년들 사이에선 우한식 악수법이 등장했습니다. C'est pour éviter de se contaminer mutuellement par rapport au virus, le coronavirus. Donc se dire bonjour avec les pieds ou avec le coude, c'est intelligent tout simplement. C'est pas mal poli, c'est pas. 눈짓 악수, 허공 악수, 팔꿈치 악수 등 다양한 인사법을 섞어 쓰기도 합니다. Caution pour éviter de s'embrasser, de se toucher, voilà. Donc c'est un peu ridicule quand même quand on voit les gens faire. 유럽 전역으로 바이러스가 번지면서 프랑스와 독일 등 일부 나라들은 마스크 등 위생용품 수출 제한에 나섰습니다. Deswegen wollen wir eben auch nicht pauschal gar keine Exporte. Wir wollen nur wissen, was passiert. Weil es zu sehr nicht so war, dass die Masken dahin gegangen sind, wo der größte Bedarf war, sondern dahin gegangen, wo die größten Summen gezahlt wurden. 유럽인들은 코로나19 사태가 하루빨리 종결돼 얼굴을 맞대는 인사 문화가 되살아나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채널A 뉴스 김윤종입니다. 북한은 어떨까요? 확진자가 없는 코로나 청정 국가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평양 곳곳에서는 방역이 열심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말부터 아예 평양을 떠나서 동해안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쌍안경을 들고 만족한 듯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3월 9일 조선인민군 전선 장거리 포병 구분대들의 화력 타격 훈련을 또다시 지도하셨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강원도 원산에서의 합동 타격 훈련을 시작으로 지난 2일 초대형 방사포 사격, 그리고 어제 함경남도 선덕 훈련까지 모두 현장에서 지켜봤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아예 평양을 비우고
별장이 있는 원산 일대에 계속 머물고 있는 겁니다. 최고 지도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평양은 코로나19 방역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휴교령이 내려졌고 주민들에게는 단체 모임 금지령이 떨어졌습니다. 한 달가량 격리됐던 평양 주재 외교관 80여 명은 견디다 못해 공간을 폐쇄하고 어제 러시아로 탈출하기도 했습니다. There is a certain tension in the city and all over the country because people are aware of the coronavirus and they have it in all their media. 평양 곳곳에서는 방역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외출복과 가방, 휴대전화 소독은 물론 주기적인 마스크 교체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회용 마스크는 덜 내지 4시간 간격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으며 마스크가 눅눅해지거나 분비물이 묻으면 새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북한 선전 매체에 마스크를 쓴 것처럼 엉성하게 합성한 사진이 보도돼 실제로는 방역 물자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마스크 대란이 이런 일까지 불러오네요. 60대 남성이 약국에서 마스크를 못 사게 되자 낫을 들고 그 약국 직원을 위협해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직원은 놀랐지만 오죽하면 저런 행동까지 했겠냐며 그 남성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약국 앞에 경찰차가 도착하고 경찰관들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나온 경찰관 손에는 낫이 들려 있고 다른 경찰관들은 모자를 쓴 남성을 경찰차에 태웁니다. 약국에 들어가 낫으로 위협하며 마스크를 요구한 63살 남성이 체포되는 모습입니다. 남성이 약국에 간 건 어제 오후 5시 반쯤입니다. 마스크를 달라는 말에 약국 직원이 다 팔려서 없다고 대답하자 낫을 보이며 마스크를 내놓으라고 협박한 겁니다. 이 남성의 출생연도 끝자리는 7로 월요일인 어제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자격도 없었습니다. 남성은 별다른 저항 없이 경찰에 연행됐고 이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치고 그런 분은 없어요. 근데 다치진 않았지만 거기에 겁을 먹고 있던 사람들은 피해자라 볼 수 있죠. 약국 관계자는 오히려 마스크를 구하지 못한 남성의 처지를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거든요. 스트레스받으러 그럴 수는 있어요. 경찰은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2나 7인 시민들이 마스크를 살 수 있는 마스크 오브제 둘째 날인데요. 가장 많은 국민이 몰려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1992년생인 남영주 기자가 마스크를 사러 약국을 돌아다녀봤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지금 시각이 오전 7시 30분인데요. 1992년생인 제가 오늘 하루 마스크를 구매하러 가보겠습니다. 서울 종로구와 중구에 있는 약국들을 찾아갔는데 문을 연 곳은 3곳뿐입니다. 그마저도 마스크를 살 순 없습니다. 혹시 마스크 판매하나요? 오후에 들어가요. 3시간 넘게 다닌 끝에 도착한 8번째 약국.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곧 마스크 판매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판매하는 마스크는 100장. 50명만 살 수 있습니다. 네, 사장되시고요. 끝나시면 나가시면 돼요. 5분 뒤 마스크는 동이 났습니다. 3분 늦게 도착한 시민은 속상해합니다. 포장지에서 왔는데 이거 어떡해? 집에서 1시간 됐네요. 업무 시간 때문에 이렇게 마스크를 찾아다니기 어려운 직장인들은 점심 식사를 포기하고 약국으로 향해보지만 마스크를 파는 약국을 찾기 힘듭니다. 아직 여기 입고가 안 됐대요. 어디 가서 살 데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도 판다 그래도 못 사잖아요. 몇 시간을 찾아 헤매야 살 수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이른바 복불복 마스크 줄서기는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80세 이상 노인들은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죠. 그런데 동거인만 대신 살 수 있어서 자녀와 따로 사는 노인들은 직접 마스크를 사러 가야 합니다. 백승우 기자가 대리 구매의 사각지대를 현장 취재했습니다. 88살 황계순 씨가 지팡이를 짚고 약국으로 향합니다. 자녀가 따로 살고 있어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932년생으로 화요일인 오늘 마스크를 살 수 있지만 거동이 불편해 다른 약국을 찾는 건 포기합니다. 에이, 참 힘든다. 못 살겠다네. 저 뚝바디가 이래갖고 댕기면서 어째 사노? 금방 다 떨어져. 그거 뭐 주나 마나지 뭐. 젊은 놈만 얻어 걸리지. 늙은 사람은 생전 못 얻어 걸리겠네 그거. 아들과 따로 살고 있는 89살 최모 씨는 가정마다 사정이 있는데 동거인에게만 대리구매를 허용한 마스크 오브제에 난감하기만 합니다. 와가지고 엄청 알아요. 며칠을 알아요. 내가라도 가야 되는데 나는 그 사람 못 가. 너무 힘들어. 임신부도 약국에서 오랜 시간 줄을 서는 게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출산을 코앞에 둔 산모는 모유 수유 때 마스크를 써야 하는데 구하지 못할까 걱정이 앞섭니다. 면역력이 좋지 않은 소아암 환자들은 바깥에 나가는 것조차 두렵습니다. 24시간 아이와 붙어 있어야 하는 부모들은 한숨만 나옵니다. 혼자 울고 놔둘 바에 둘이 같이 나가는 게 낫고 둘이 같이 나가자니 면역력 약한 애 데리고 나가자니 너무 걱정되고. 마스크 오브제 시행 이후에도 감염병 예방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먼저 배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마스크 대란은 잦아드는 걸까요? 오늘 뉴스 후 마스크 오브제의 궁금증을 푸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 A라방이 이어집니다. 현직 약사와 함께 약국 현장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노인들이 모여있는 요양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어 보건당국의 걱정이 크죠.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 전국 요양시설 직원 중 1,600여 명이 신천지 신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 80%가 넘는 1,300여 명이 아직 검사도 받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은우 기자입니다. 경북 지역 집단 감염은 주로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발생했습니다. 봉화군에 있는 푸른 요양원에서 5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경상군의 서린 요양원과 제일실버타운에서도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졌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자가 밀집한 요양시설에 코로나19는 치명적이지만 감염 경로는 여전히 미궁입니다. 정부는 특히 취약한 고령층이 많은 요양시설, 요양병원에 대하여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일단 전국 요양시설에서 일하는 신천지 신도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전국 요양시설 종사자 21만 명 가운데 신천지 신도는 간병인 260명을 포함해 1,65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 1,363명, 82%가 아직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 1,363명에 대해서 검사를 즉시 받도록 그렇게 이미 지자체에 내려갔고 그다음에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미 검사한 291명 중 확진 판정을 받은 신도도 23명이나 됩니다. 이번에 확인된 요양시설 종사 신도들 중 일부는 신천지 측이 정부에 제출한 명단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신천지 신도들과 요양시설 집단 감염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 중입니다. 이 과정에는 대검찰청 포렌식 분석팀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윤우입니다. 신천지 신도 입주민이 대거 확진 판정을 받아 코호트 격리됐던 대구 한마음 아파트. 나흘 만에 신도가 아닌 입주민들은 격리가 풀렸습니다. 생활은 자유로워졌지만 이웃의 주홍 글씨가 찍힐까 걱정해 표정이 밝지는 못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한 주민이 서둘러 출근길에 나섭니다. 다른 주민은 밖으로 나와 택배를 받습니다. 그동안 인기척조차 찾기 힘들었던 대구 한마음 아파트의 달라진 모습입니다. 아파트 전체가 통째로 격리된 탓에 출근은커녕 택배 수령도 못했는데 격리 조치가 나흘 만에 풀린 겁니다. 그 사이 신천지 신도 확진자 46명은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됐습니다. 이 중 38명은 지난달 31번 확진자와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본 사람들입니다. 현재 아파트에 남은 사람은 62명. 신도가 아닌 것으로 확인돼 주민 32명부터 격리가 해제됐습니다. 코호트 격리는 해제됐지만 아파트 측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자신들도 신천지 신도로 오인받을까 걱정합니다. 동네에서 주홍 글씨처럼 모두 찾아가서 이제 신천지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는 대구 사람들이 전부 다 신천지처럼 몰아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입주자들은 그토록 많은 이웃이 신천지 신도란 사실도 몰랐다고 말합니다. 자신들끼리 몰려다녔지 다른 이웃과는 교류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계속 여기에서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좀 실제로 이제 저는 입주를 했었던 건데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니 아파트 입주민의 3분의 2가 신천지 신도로 채워진 경위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한국 승무원들에게 갑질을 해서 논란이 됐던 중국 국적 항공사죠. 동방항공이 이번엔 수십 명의 한국인 승무원들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경영 악화가 이유입니다. 황규락 기자입니다. 중국 3대 항공사인 동방항공. 코로나19 사태로 유급휴직 중이었던 한국인 계약직 승무원 73명은 어제 회사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됐지만 경영상의 이유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되게 황당했죠.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있었는데 갑자기 재계약을 이틀 앞두고 그것도 어떤 그 전에 사전 공지도 없이 이들은 모두 2018년 입사자들. 동방항공은 통상적으로 입사 후 2년의 계약 기간이 끝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근무를 이어갑니다. 실제로 휴직 동의서에도 휴직 종료 후 업무에 복직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난데없는 해고 통지에 승무원들은 당황했습니다. 3월 말에 예정이 되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계속 통지를 해주고 재계약이 안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죠. 지금은 한국 시장이 안 좋아졌고 이렇게까지 오래 갈 줄 몰랐다. 그래서 너희를 함께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로서는 너무 어이가 없었고 해당 승무원들은 개별 퇴직 합의를 거부하고 법적 대응을 할 방침입니다. 선배 기수가 계속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왔고 근로계약서도 재체결이 있었고 그리고 정리해고의 요건이나 절차도 하나도 지키지 않는 등 여러모로 보나 좀 부당한 해고라고. 동방항공 측은 아직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규락입니다. 한국발 입국 금지 국가가 109개로 늘면서 해외 사업하던 우리 기업들은 비상입니다. 정부가 기업인은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락해달라고 전 세계를 설득하고 있는데 일부 국가가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시원 기자입니다. 한국발 입국 제한으로 꽉 막혀있는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에 조금씩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기업인에 한해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해 줄 것을 전 세계에 요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비공식적으로 기업인 입국을 허용하는 나라가 한두 곳 생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트남 등 일부 동남아 국가와 중동 국가들이 우리 기업인 입국 허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국민 기업 지원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도 그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기업인의 예외 입국 허용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는데 입국에 조건이 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포함한 건강상태 진단서를 지참한 기업인만 허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우리 기업인이 감염되지 않았음을 보증하는 셈입니다. 중국과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 누적 수는 각각 2만 7천여 개와 6,900여 개입니다. 모 대기업은 엔지니어 700명의 입국이 막혀 스마트폰 신제품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성시원입니다. 이렇게 기업 경영이 악화되면서 당장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들, 코로나19 때문에 직장을 잃게 된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정부가 실직자에게 주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지난달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이현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고용복지센터입니다. 오전부터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온 민원인들로 북적입니다. 이제 점심이 막 지난 시간인데요. 실업급여 신청자는 200번대를 훌쩍 넘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당수는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이들. 얼마 전까지 건설업 설비 납품이나 설치를 해왔던 직장인 사연입니다. 경영 악화로 회사 공고로 해서 공고사직을 저희가
통보를 받았어요. 이동에 제한을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악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꽤 규모가 큰 식당에서 일했던 직원의 사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이 10명 이상 되는 이런 가게인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사장이 돈을 벌어야 문을 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모두 일자리를 잃고 실업급여에 의존하게 된 겁니다.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7,819억 원으로 작년 7월 역대 최대치를 또다시 뛰어넘었습니다.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32%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난달 고용센터 업무일이 작년 같은 달보다 사흘 많았고 지급기간과 상하한액을 늘렸기 때문이라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 하지만 지난달에는 코로나19로 직장을 잃은 이들이 아직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만큼 이번 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제 팬데믹 공포, 전 세계를 덮쳐서 뉴욕 등 주요 지수가 7% 이상 일제히 폭락했고 우리 증시도 계속 폭락하다 사흘 만에 겨우 멈췄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7%대 폭락을 기록한 미국 뉴욕 증시. 주가가 급락하면서 15분간 거래가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습니다. 1997년 10월 이후 23년 만입니다. Coronavirus fear and panics in the news over the weekend as that continues to spread, and the double whammy has been the oil issue.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증시도 7%에서 8%에 이르는 낙폭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거래일 연속 폭락했던 우리 증시는 오늘 가까스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어제보다 0.42% 오른 1962.93에 거래를 마친 겁니다. 코스닥 지수도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다만 코로나19 공포가 지속되면서 국내 증시의 불규칙한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가파른 반등보다는 당분간은 변동성을 염두에 둔 불규칙한 과정들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 때문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3개월간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거래 금지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시장 안정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하면 이익을 얻는 투자 방식인데 정부는 이 같은 투자가 너무 늘어나 주가 하락을 조장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 2주 동안 공매도가 금지됩니다. 정부는 필요하다면 추가 시장 안정 조치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홍일아입니다. 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마스크 수출이 전면 제한된 지금도 여전히 중국으로 국산 마스크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내용의 SNS 글입니다. 인터넷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에 퍼지면서 진위를 가려달라는 시청자 문의가 잇따랐는데요. 따져보겠습니다. 마스크 수출업자가 지난 5일 SNS에 올렸다며 소개된 사진을 확대해보니 상자 뒷면에 국내 보건용 마스크 인증마크인 KF94가 버젓이 적혀 있습니다. 사진 하단에는 10만 800장의 마스크가 도착했고 이제 3만 장밖에 남지 않았다고도 나와 있습니다. 팩트맨이 이 사진을 최초 게시한 수출업자를 어렵게 찾아 물어봤습니다. 26일 00시부터 수출 금지가 됐거든요. 저희는 24일날 신청을 해놓고 검수대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마스크 수출이 대폭 제한된 지난 26일 이전에 이미 수출 절차를 밟아서 중국 현지에는 지난 3일에서 4일쯤 도착했다는 겁니다. 관세청 역시 지난달 26일 이전 수출 신고를 마친 마스크 반출은 그 이후에도 허용했다고 하는데요. 혹시 지금도 반출되는 건 아닌지 다른 통관대행 업체들에 문의해봤습니다. 나가는 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맞지 않아요. 결국 이 사진 수출 제한 이후 밀반출된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또 다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해 3월 7일부터는 한 달만 머물러도 조선족이 선거권을 갖도록 했다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지난 2014년 언론사가 보도한 기사의 사진만 악의적으로 짜깁기한 가짜 기사로 판명됐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임시국회가 열려있을 때는 대통령이 긴급명령 내릴 수도 없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사항은 팩트맨에 제보 부탁합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충남 천안에서 시작된 줌바 댄스 관련 확진자도 전국으로 계속 퍼져 100명을 넘었는데요. 심지어 5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대통령 기록관에서 근무하는 50대 남성 공무원이 오늘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세종시에서 발생한 10번째 환자입니다. 그런데 역학조사 결과 이 남성은 아내로부터 아내는 바이올린 학원 원장에게 전염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바이올린 학원 원장은 지난달 천안 줌바 댄스 워크숍을 다녀온 뒤 확진된 세종 줌바 댄스 강사와 접촉했습니다. 천안 줌바 댄스 워크숍에서 대통령 기록관 공무원까지 5차 감염이 이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천안 줌바 댄스 워크숍 참석자 중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거주자도 처음 나왔습니다. 줌바 댄스 강사인 이 20대 여성은 워크숍을 다녀온 뒤 관악구 피트니스 센터에서 3차례 강습했습니다. 이 때문에 수강생과 피트니스 센터 직원들에 대한 진단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지금도 폐쇄고 내일까지는 문 영업을 안 하고요. 어제 구청 방역에서 확인 다 했고 방역 다 했고 직원들은 오늘 전부 다 음성으로 나왔고요. 20대 여성 강사는 서초구 주상복합 아파트인 아크로비스타 커뮤니티 센터에서 수업했고 교보문고 강남점도 수차례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천안 줌바 댄스 워크숍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세종, 대구, 경기, 서울까지 확산됐고 관련 확진자만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천안 워크숍 참석자에 대한 검사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줌바 댄스 관련 확진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조만간 변곡점을 만들 수 있는 희망이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부에선 희망 섞인 기대가 어제 나오기도 했는데요. 오늘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정 총리는 낙관하는 사람은 없다며 다시 고삐를 쥐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철저한 방역을 지시했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정부가 소규모 집단 감염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진영 행정안정부 장관과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방안 보고에서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방역 상황을 좀 더 꼼꼼히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요양병원, 요양원 등 밀집 공간에 소규모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만큼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진단검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도 코로나19 확진자 현황표로 개편해 방역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정부는 확진자 증가폭이 감소하면서 사태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도 보였지만 서울 구로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무도 낙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말씀들이다. 대구 경북에서 현장 지휘를 하고 있는 정세균 총리는 오는 13일부터는 다른 지역의 방역 상황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이재명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 비례정당을 만들 거냐 말 거냐를 두고 고심이 깊은 것 같은데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요. 그 유혹이 뭡니까? 비례정당을 만들 때 얻게 될 이득이 바로 거부하기 힘든 유혹인데요. 먼저 반대로 비례정당을 안 만들면 어떤 손해를 보는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 상태로 만약 선거를 치른다 그러면 민주당이 얻을 수 있는 최대 의석수가 한 137석 정도 될 것 같고요. 미래통합당하고 미래한국당이 합해서 한 145에서 147, 그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거를 치르면 이 민주당이 진다는 건데요. 이거 뭐 엄살입니까? 아니면 진짜입니까? 네, 오늘 비례정당을 만들지를 두고 민주당에서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그 자리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됐습니다. 제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요. 먼저 민주당과 정의당 등 범여권이 모두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을 만들면 결과는 비례연합정당이 미래한국당보다 의석을 더 많이 차지합니다. 반면 비례연합정당을 포기하면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로만 26석을 얻어서 단독으로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저 전망 중에요. 이 정의당은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미 선언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정의당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만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의 성적표는 어떨까요? 네. 그 수치도 제시했는데 사실상 민주당이 위성정당이 되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정의당이 없어도 미래한국당보다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한다는 게 민주당의 결론입니다. 네, 저 분위기를 보면 뭐 만드는 쪽으로 이미 가닥을 잡은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 결론대로라면 민주당이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든 무조건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어야 하는 거죠. 네. 문제는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 데 있습니다. 워낙 진영 논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중도의 표심이 참 중요한데 저희들이 원칙을 좀 어겼을 때 중도 표심이 좀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좀 위기감이 듭니다. 앞서 보신 결과는 어디까지나 비례연합정당이 미래한국당보다 더 많이 득표한다는 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중도 표심이 돌아서면 명분도 실리도 잃게 되겠죠. 조응천 의원은 원칙 없는 승리를 꾀하다가 오히려 원칙 없는 패배로 귀결될 수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꼼수를 비난하다가 꼼수를 쓰면 국민 마음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의외로 또 반대하는 의견들도 많네요. 그런데 궁금한 게 손혜원 의원이요. 정봉주 전 의원과 함께 이미 비례정당 하나 만들었잖아요. 열린민주당인가요? 이 민주당 비례정당을 표방해 왔는데 그러면 민주당이 따로 비례정당을 만들면 서로 경쟁 관계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칫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걱정이 됐는지 손혜원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을 돕자고 만든 거죠. 민주당이란 이름 앞에 열린을 만든 거죠. 결국 민주당이 비례연합 정당에 참여하면 열린민주당도 거기에 합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반대로 이제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 오늘부터 공천심사에 들어갔죠. 꽤 많이 신청을 했다면서요. 예, 말 그대로 장사진이 이루어졌습니다. 어제까지 신청을 받았었는데 비례대표 신청자만 539명으로 민주당보다 무려 4배나 많습니다. 아, 맞네요. 경쟁이 치열할 것 같은데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을 전했던 그 유영하 변호사도 신청을 했죠? 네. 지난주에 옥중 서신을 공개하고 나서 곧바로 공천 신청을 했었는데 오늘 공병호 공관위원장은 특정 계파 인물을 공천에서 배제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혀서 유 변호사의 공천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조건을 보시게 되면은 뭐 국론이라는 부분도 나오고 개파가라는 부분도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면접 심사는 원한대로 그렇게 우리들이 처리하는 걸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선거법 개정을 앞두고 각종 꼼수가 판칠 거다 이런 전망이 많았습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왜 슬픈 예감은 틀리질 않나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엄마가 코로나19 확진자지만 대구에서 병에 안 걸리고 태어난 아기 모두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전신 보호복을 입고 수술을 해야 해서 산모도 신생아도 의료진도 쉽지 않은 수술이었다는데 성공적으로 해낸 집도일을 사공성근 기자가 만났습니다. 지난 20년간 10,000명이 넘는 아기를 받았던 숙련이조차 긴장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내 처음으로 시도된 코로나19 확진 임신부의 분만 수술. 다른 산모와 다를 게 없다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첫 번째 확진자니까 일단 긴장도 좀 되고 걱정도 좀 됐는데 다 열심히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수술했습니다. 산모의 몸 상태를 감안해 수술은 제왕절개로 진행됐습니다. 전신 보호복 차림으로 수술하느라 평소보다 20분 이상 더 걸렸습니다. 시야가 좀 안 나오는 거고 옷을 많이 입고 하니까 땀도 많이 나고 장갑도 2겹, 3겹 이렇게 끼고 하니까 좀 손동작도 좀 어둔해지고. 몸무게 3.13kg으로 태어난 여자 아기. 2차례 코로나19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이 나온 뒤에야 한숨을 돌렸습니다. 임신부의 병원체가 자궁 내 태아에게 옮겨지는 수직 감염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아기가 음성이길 바라고 또 나올 때 또 잘 울고 이러기 때문에 좀 마음은 좀 안정이 됐습니다. 산모는 아직 음압병실에 격리돼 아이를 직접 보지도 안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의료진이 스마트폰으로 찍어다 준 사진과 동영상을 통해 아이와 만날 뿐입니다. 다행히 오늘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조만간 퇴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WHO가 우리나라와 중국의 확진자 수를 지도에 비슷한 크기로 그려놔 논란이라고 채널A가 전해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했는데 이번에는 독도와 울릉도를 일본 땅인 것처럼 표시했습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매일 발표하는 코로나19 오염지도입니다. 확진자 수를 빨간 원으로 표시하는데 우리나라의 원 크기가 중국보다 작습니다.
지난 5일에는 확진자 수가 8만 명이 넘는 중국과 5,700여 명이던 우리나라의 원 크기가 같았습니다. 확진자 5천 명 이상을 모두 같은 크기로 표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10,000명 이상이란 기준을 하나 더 만들어 크기를 달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WHO 홈페이지에 올라온 우리나라와 일본 지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소개 지도에는 독도와 울릉도가 없는데 일본 지도에는 독도와 울릉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독도지킴이 서경덕 교수는 한국 지도에 울릉도, 독도를 넣고 일본 지도에서는 독도 오른편에 점선을 표시해 우리나라 땅임을 명확히 해달라고 WHO에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아직 보낸 지 만 하루가 안 돼가지고요. 답장을 따로 받은 건 없고 이런 잘못된 지도를 봤을 때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땅으로 오해할 수 있는 외국인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요. 외교부는 우리나라를 크게 그리다 보니 울릉도와 독도가 빠졌을 수 있다며 WHO에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미국 청원 사이트에는 WHO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 사퇴 촉구 청원이 올라왔는데 현재까지 45만 명이 서명했습니다. 중국 눈치를 보며 비상사태를 빨리 선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부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대구 지역 의료인들을 위해 3천만 원 상당의 육포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을지재단 박준영 회장과 을지대 홍성희 총장이 사제 3억 원을 기부했고 수협과 GS칼텍스도 각각 2억 원을 후원했습니다. 부국증권과 동양생명이 각각 1억 5천만 원을, KMI 한국의학연구소도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미국식 토크쇼를 선보였던 코미디언 잔이윤 씨가 현지 시간 8일 오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향년 84세로 별세했습니다. 잔이윤 씨는 박근혜 정부 때 한국관광공사 감사로 활동했으며 2016년 뇌출혈이 발병한 후 미국에 건너가 요양 생활을 했습니다. 여자농구의 두 전설이죠. 전주원과 정선민. 화려한 선수 시절을 거쳐 코치로 활약했는데요. 대표팀의 첫 여성 사령탑은 이들 중 누가 맡게 될까요? 오늘 면접 현장을 이민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여자농구 대표팀의 감독을 뽑는 면접장. 총 4명이 지원했는데 각자 이력서가 놓여 있습니다. 저마다 면접장으로 향하며 여유가 있었지만 준비한 대로 열심히 저희 인터뷰 할 거고요. 정선미는 수줍은 듯 머쓱해합니다. 원래 이래요? 여기 와서? 면접 결과 2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선수 시절 둘째가라면 서러울 최고의 스타 전주원과 정선민이 이번엔 올림픽 농구 사상 첫 여성 사령탑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는 좀 여자 농구도 좀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동안 너무 뒤에서 많이 있었던 것 같아서요. 후배들을 위해서 한 발 나아갔고. 이사회는 이번 달 안으로 한 명을 선임해 도쿄올림픽 여자농구 대표팀의 지휘봉을 맡깁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봄비가 전국을 적신 하루였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그쳐가고 있는데요. 내일은 비 대신 반짝 추위입니다. 밤사이에는 북서쪽에서 한기가 밀려와서 아침 기온을 뚝 떨어뜨리겠고요. 내일 많은 지역이 영하권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강한 바람도 불어서 내일 서울은 영하 1도로 출발하지만 체감온도는 영하 6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며칠간 기승을 부렸던 미세먼지는 내일 찬바람에 흩어지겠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해안가와 내륙은 모레까지 강풍이 지속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철원이 영하 5도, 대구 2도, 대전은 1도 등으로 출발하겠고 오늘보다 5도 이상 낮아지겠습니다. 낮에는 전국이 10도 안팎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주 후반까지는 보시는 것처럼 기온이 들쑥날쑥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중부 지역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공적 마스크를 안 판다는 약사에게 할아버지가 고성을 지르는 모습입니다. 요즘 약사들도 마스크 사는 분들도 이렇게 참 힘듭니다. 한 약사가 올린 글인데 공적 마스크가 꼭 필요한 분들께 갈 수 있도록
여분이 있거나 조금 더 비싼 마스크를 살 여력이 있는 분들은 약국 구매는 자제해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미 온라인에서는 이렇게 마스크 양보 운동이 번지고 있습니다. 미리 사둘 수 있어도 더 절실한 취약계층에게 스스로 공적 마스크 구매 기회를 양보하겠다는 이들. 우리 국민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자, 오늘 뉴스 후엔 동정민의 A라방이 이어집니다. 현직 약사와 함께 마스크 오부제 시행 이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